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구설수가 잦은 사주. 유독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되려 남들이 좀 더 심할 때가 있는데, 구설수가 잦으신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구설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식신상관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저희가 보통 이 구설수가 일어나게 되는 원리가 관이 깨지면서 일어나게 돼요. 깨지면서. 왜냐면 이 관이라는 거는 나의 조직을 뜻하거든요. 자, 그런데 조직이 깨졌다? 그럼 이제 실제로 조직이 뭐 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조직 안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들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설수는 관이 깨지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관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식신상관입니다. 정확히는 이 식신은 편관을 깨고요, 그리고 상관은 정관을 깹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때 상관은 정관을 깨니까 나쁜 거고, 식신은 이 편관, 저희가 칠살이라고도 하죠. 이 편관을 깨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은 관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강한 사주가 일단은 구설수가 잦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구설수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 오, 그리고 무. 자, 이렇게 있다고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 식신이 있어요. 네, 여기도 식신이 있죠. 자, 그럼 식신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 사주가 식신이 강한가요? 왜? 이 무토의 근이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거리가 가까워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12운성, 네, 12운성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여기 있는 무토는 힘이 없지만 제왕지에 제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힘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주의할 점이, 12운성을 가지고 그 사주의 신강신약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12운성으로는 그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지에서의 각 천간의 동태, 그 형태가 어떠한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12운성 가지고 이 사주 전체의 신강신약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이 해당 천간이 어떠한 동태, 어떠한 힘의 크기로 있는가, 딱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12운성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화생토구나, 그럼 강하겠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주가 식신이 강하다, 판단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년이죠. 자, 그럼 이제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편관이 들어오면은 식신하고 땅 하고 부딪히겠죠. 자, 식신이 강한 사주는 관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설수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관성이 들어왔다, 식신하고 충돌한다. 자, 그런데 근이 있다, 근이 있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식신이 강한 사주인데 임수가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밑에서 받쳐주고 있죠? 그럼 더 세게 부딪히겠죠? 그럼 이제 구설수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에 금이 좀 간다, 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침 올해가 이민년이네요. 그러면은 이민년 언제 금 구설수가 생기는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식신이 강한 사주인데 관운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월운에서 다시 식신이 들어올 때, 이때 구설수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뭐 이를테면은 무신월 지금이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신중에 또 임수마저도 있어요. 사주 원국에도 임수의 근이 있는데 신중에도 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에서 또 근이 생겨버리죠? 자, 근데 사주 원국은 식신이 강하죠? 그럼 또 부딪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게요. 식신이 강한 사주다. 또는 상관이 강한 사주다. 그럼 이를 상충하는 관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가 생기는데 그 세운에서 월운이 다시 식신 상관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구설수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분석을 해드리면은 결국엔 식신이 뭡니까? 나의 표현이잖아요. 이제 나의 표현으로 인해 구설수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식신 상관이 강한 사주가 관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관성이 강한 사주, 식신 상관이 없고 관성이 강한 사주, 그리고 식상이 없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식상 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가 생긴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식상이 없고 관성이 강한 사주보다요, 그냥 사주 원국이 식상이 강한 사주, 이 사주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성 유무랑 상관없이요, 유무와 상관없이 이 경우가 구설수는 기본적으로 더 강합니다. 네, 왜냐면은 식상이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을 치는 기운이잖아요. 관을 치는 기운.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경우보다 2번 경우가 기본적으로 구설수가 강하다. 그리고 1번 경우는 아주 경미하거나 또는 내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또 한 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강해요. 그리고 식상을 이제 기토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토예요. 여기 이제 강해요. 그 상태에서 개수가 들어온다. 그럼 뭐 정화일간이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화로 하겠습니다. 병화로. 네. 상관을 예시로 봐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기토가 상관이 되는데, 요 기토가 강한 가운데 개수가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구설이 또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뭔가 하면요, 천간으로 이렇게 안 들어오더라도, 천간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지에 지장간에 개수가 있다. 그럼 그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진토가 들어왔다. 근데 이 안에 개수가 있죠? 자, 그럼 어느 순간 이 개수가 튀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식상이 강한데 그냥 이와 상충하는 관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는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이게 아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이 아예 없는데 관이 강한데 식상이 들어올 때 또 구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게 크지가 않다. 네,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상이 강하다. 식상이 강한데 관운에서 구설수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식상이 없고 관성이 강하다. 근데 식상운이 들어올 때 구설수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는 대단히 경미하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대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운에서도. 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게 너무 걱정들 하실까봐 제가 경미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겠죠. 네. 만약에 관성이 강한 사주인데 대운에서 식상이 들어왔다. 이것도 응용을 해봐 드릴게요. 관성만 있어요. 관성이 대단히 강하고 식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운이 식상대운이에요. 천간이든 지지든, 네, 식상대운이고, 그 상태에서 세운에서 천간이든 지지든 다시 관운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또 구설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겁먹으실까봐 1번보다는 그래도 2번이 낫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대단한 그 어떤 고통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3번 경우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충하는 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천간에 식신이 있는데 천간으로 관성이 오는 그런 운이 아니더라도 지장간에 해당 기운을 들고 올 때, 아니더라도 지장간에 식상과 상충하는 운이 올 때, 요럴 때 또 구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 2, 3번 그 중에서도 이제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 구설이라는 거는 끊이지를 않는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선수나 가수이거나 뭐 댄서인데 구설수가 끊임이 없다. 그럼 식상이 강한 분이겠다. 근데 이번 달에 무슨 구설수 뭐 뉴스가 터졌다. 그러면은 천간에 오는 글자나 지지에 오는 글자가 저분한테는 관성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상 강하신 분들은 잔악계나 말조심, 언행조심, 남들보다 더 조심, 네, 이 부분 당부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